기이한 현상이 목격됐다는 이곳. 너무 신기하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호수가 있다는 게 기이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가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당 호수를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이쪽만 얼었는데요? 평범한 호수인 줄 알았는데 반대쪽은 새하얗게 얼어 있습니다. 반쪽만 얼어버린 호수, 어떻게 된 일이죠? 동해안을 대표하는 석호인 이곳, 바로 영랑호인데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인 것처럼 부교를 경계로 서쪽만 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햇빛에 어. 반사돼가지고 이런 줄 알았어, 하얀 줄.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같은 그 호수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반은 얼어 있고 반은 이렇게 얼지 않았다는 것이 참. 분명 하나의 호수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 놀랍기만 한데요.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빙된 표면과 달리 안쪽은 전혀 얼지 않은 상태. 반쪽만 얼어버린 영랑호 미스터리.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쪽이 더 낮을 것 같아요. 수온이 이쪽이 약간 높고. 이쪽은 온도가 낮으니까 뭐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나니까 물이 얼지 않을까요? 온도 차이 때문인가 싶어 수온을 측정해 봤습니다. 얼지 않은 동쪽 호수의 수온은 약 2도. 결빙된 곳의 온도는 과연 어떨까요? 측정 결과 서쪽 수온 역시 약 2도가량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비슷한 온도로 수온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무엇이 호수의 반쪽만 얼게 한 것일까? 영랑호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깥쪽으로만 언다거나 전체적으로 얼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안 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얼고 한쪽은 전혀 안 얼고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진 거죠. 지금처럼 반쪽만 얼어버린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얼었다가 해빙됐다는 것. 처음으로 목격된 반쪽 결빙 현상,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데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을 할까요? 여기는 민물은 얼고 여기 바닷물이 약간 섞이니까 들어오고. 저기는 바닷물이고 이쪽은 이제 민물이고 그렇게 들었어요. 영랑호는 동해바다와 이어지는 대표적인 호수 중 하나인데요. 바닷물이 유입되는 영랑호의 동쪽이 염도가 높아서 생긴 현상 같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정말 염도에 따른 현상인 걸까? 호수 양쪽의 물을 직접 채취해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떠온 물로 염도 측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어있던 영랑호 서쪽의 염도는 약 0.9%, 바다와 맞닿은 동쪽은 약 0.5%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결빙된 쪽의 염도가 높은 상태. 물이 언쪽에서 오히려 그 염도가 0.9로 높은 이유는 물이 얼 때는 물 분자끼리 모여서 얼기 때문에 나머지는 염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어는 점에 도달한 물 분자가 먼저 결빙되면서 표층 아래 염분이 남아 염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같은 영랑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염도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이 얼면서 오히려 염도 차이가 생긴 거죠. 결빙 전의 염도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해당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쪽으로만 결빙된 현상은 올해 이제 부교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죠. 부교가 11월에 이 부교를 개통을 했거든요. 영랑호 생태 탐방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부교는 수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됐는데요. 반쪽 결빙은 바로 이 부교가 설치된 후부터 생긴 현상. 과연 이 부교가 그 원인일까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부교 자체가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교가 바람을 막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서
물을 혼합시키기 때문에 그 혼합이 되면서 표층에는 영도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물은 올라오고 밑에 내려가고 하는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교로 인해 가지고 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위쪽은. 부교가 설치된 후 바람길이 막히면서 서쪽의 표면만 결빙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추측인데요.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부교와 구조물이 물의 흐름을 정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호수 아래 지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류 쪽의 수심이 더 얕아 하류보다 얼기 쉬운 조건이라고요. 처음 보는 영랑호의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얼고 얘는 물이 통하지 않다. 말하자면 혈관이 안 통한다는 거지, 사람 치면은. 이게 이제 수질 오염이 제일 염려되는 거죠. 소통이 덜 되니까.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호수 상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이제 생태적으로 보면은 물의 이제 혼합이 좀 막히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고기는 이제 밑으로 다 이동을 하겠지만은 표층에 살고 있는 광합성 생물들은 당연히 이제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부교를 설치한 시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도 이게 부교를 설치하고 지금 운영한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우려하셨던 현상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측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린 게 있었고요.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영랑호를 살피겠다는 입장인데요. 영랑호의 소중한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